자, 이제 우리 동네 구자명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 부분이어서 구자명시는 절반으로 내용을 잘라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제목 분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목을 분석해 줄게요. 제목 분석. 자, 첫 번째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대명사다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명사 1인칭입니다. 자, 대명사인데 우리라는 건 나에다가 너를 더한 개념이죠. 함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걸 가지고 와서 문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효과는 당연히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고 나가 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대상과의 친밀감이 형성된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네요. 대상과의 친밀감이 형성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쓰러운 연민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짠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 형성은 이 구자명시를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동네라고 되어 있죠. 동네라는 거는 뭐 이것도 친밀감이라는 요소로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대상.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라는 건 구자명시예요. 구자명시. 그 대상을 뭐 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관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구자명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린 이런 이름들을 고유명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유명사. 자, 고유명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 하나, 개인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진실성,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사실성, 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구체성,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뭡니까? 구자명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물 유형을 아셔야 돼요. 인물 유형을 알아야 돼요. 인물 유형. 앞에서 인물 유형 되게 많이 설명했죠. 어떤 거요? 주동인물, 반동인물,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를 통해서 입체, 평면 이런 거 설명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구자명시는 어떤 인물 유형에 속하느냐라고 얘기를 꺼냈을 때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전형적인 인물.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시대, 연령, 지역, 그 다음에 계층 또는 성별 등을 뭐 하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냐?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대변한다는 얘기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구자명시는 도대체 어떤 전형성을 가진 인물이냐 라고 하게 되면 이 문장은 외워두시는 게 편하다고 했죠. 외워두시는 게. 자, 뭐라고 얘기를 꺼내느냐? 구자명시는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오죠. 한 가정의 무엇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뭐하는? 희생하는, 이거 설명했죠? 희생하는 인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희생하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현대사회의 여성이다 라고 설명했죠. 현대 여성의 전형이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꺼내면 이게 바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중 노동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이중 노동은 가정일, 가사노동이요. 애기 키우고 뭐 등등등. 플러스 직장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힘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자명시의 이야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구자명시는 꽤 중요합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구자명시라고 나오지
첫 번째 여기에도 구자명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시면 구자명시가 뭘로 변하게 되는지 우린 이미 배웠죠? 나중에 가시면 구자명시가 한 여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자명시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자라고 하게 되면 여성 전체로 대상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걸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뼈대 내용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되어 있죠. 맞벌이 부부라고 되어 있죠. 이 맞벌이 부부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중 노동에 힘들어하는 인물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맞벌이라고 하는 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뭐 하겠어요? 아이를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가져와서 이중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중고. 자, 우리 동네 구자명시 아까 설명했죠? 친밀감 명사하고요. 동네 관찰할 수 있는 계기요. 구자명시요. 전형적인 인물이요.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그 구자명시가 있는데 7달 된 아기 엄마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7달 된 아기 엄마라는 건 이 사람이 아이를 낳은 지 7달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특정한 단어 하나가 생기게 되죠.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한 무엇을 불러일으키냐?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두세요. 대상에 대한 연민. 연민이라는 단어는 문학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플러스 맨 첫 번째 행에서는 맞벌이 부부라고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에는 아기 엄마라고 구체적으로 더 설명했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물의 삶을 앞에 거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아기 엄마 구자명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또 얘기하지만 고유명사고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구자명시에 대한 얘기는 우선 끝났고 밑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꽤 많죠. 첫 번째 뭐예요? 버스라는 부분이죠. 버스 쭉 땡겨오게 됩니다. 버스라고 하는 건 배경이죠. 공간적 배경이에요.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냐? 바로 대상을 관찰하는 계기가 되는 장소예요. 그러면 우선 배경의 특징 먼저 정리해볼까요? 배경의 기능을 정리합니다. 배경의 기능은 앞에서 설명했죠. 운수 좋은 날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은 첫 번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분위기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은 이어질 내용을 암시해요. 이어질 내용 암시. 물론 이때는 암시하고 복선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암시하고 복선은 필연성, 즉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강조라고 했죠. 3종 세트의 강조라고 했죠. 주제, 정서, 의지의 강조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물의 성격 제시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게 배경의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버스 안에서 구자명시가 졸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버스 안에서 구자명시를 관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공간적 배경이면서 동시에 구자명시의 삶을 관찰하는 공간이에요. 관찰하는 공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추가서 설명할게요.
출근 버스에 오리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작한다 되어 있네요. 이 부분 가져오게 되면 꼭 시제 선어 발음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도 설명했지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시작했다라고도 쓸 수 있고요. 다시요. 시작하겠다라고도 쓸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한 적이 있지요. 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시작하다에다가 과거 시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과거 시제 플러스 다. 다시 시작한다는 시작하에다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가 되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겠다가는 시작하에다가 플러스 개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맨 끝에 나오는 이 다들을 뭐라고 부르냐? 부르는 용어는 두 개예요. 맨 끝에 나오니까 종결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어의 끝에 온다고 해서 어말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니은, 그 다음에 get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냐?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불러요. 시제 선어말어미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말하는 선이라는 건 먼저 선자예요. 어말어미의 앞에 나타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어시라고 하는 건 과거를 나타내고요. 얘는 현재를 나타내고요. 다시요. 얘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다에 들어가는 니은은 바로 뭐를 쓰고 있느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바로 자,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현재 시제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감, 그 다음에 생동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미래 시제는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의지라고 하는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나는 밥을 먹겠다, 못 먹겠다. 의지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두 줄에서 출제할 수 있는 객관식 선지의 내용은 버스에 오르면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환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은 뭐예요? 자고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객관식 선지는 딱 이런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그래서 주변 상황 또는 풍경과 뭐 하는 모습이냐? 우중충하게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변의 밝은 모습과 대비되는 구자명시의 졸고 있는 피곤한 모습을 통해서 그 여성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뒤에부터는 두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할게요.